여러분, 지금까지 현장 조사, 권리 분석, 대출 확인까지 이렇게 힘들게 진행하지 않으셨어요? 마지막, 제일 고민이 뭐예요? 입찰가 산정, 금액 산정하는 게 또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? 오히려 입찰가 분석한다고 하지만 결국 감으로 이어지고, 그러면 또 낙찰 못 받고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보증금 반납까지. 그래서 오늘은 경매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입찰가 산정 방법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저한테 제 지인분들도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,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매도가, 예상 매도가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. 예상 매도가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국토부 실거래가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, 이 금액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입찰가, 비용, 수익이 있는데,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. 간단하게는 세금, 법무비, 수리비, 중개보수, 마지막으로 명도 비용,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입찰가를 조금 더 높게 써도 수익은 똑같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, 이 중에서 세금이랑 중개보수는 어느 정도 고정된 값입니다. 그 대신에 수리비, 명도비, 법무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쌓이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생각하셔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의 내용을 토대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, 해당 물건 안에 인테리어 수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분과 일정 수리비를 항상 집어넣고 계산하신 분들, 이 두 분의 입찰가 산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법무비 싼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. 법무비가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3억, 5억짜리 아파트를 법무 등기를 한 두 곳이랑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, 싼 곳과 비싼 곳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법무비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저렴한 곳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건에 따라 명도 저항이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, 명도 저항이 심한지, 그리고 명도를 안 해도 되는지에 따라서도 명도비도 이게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, 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낙찰받을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. 두 번째로는 비교 환산을 하는 방법인데, 해당 물건의 과거 낙찰받은 사례, 이 사례를 가져오는 거예요. 이 사례를 가져와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가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도 중요한 게 5천만 원 싸게, 3천만 원 싸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5% 싸게 낙찰됐다. 그럼 이제 85%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, 그 물건의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85%를 곱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입찰가 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수익이 생각한 수익이랑 이게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렇게 비교 환산법으로 계산을 했는데, 이 입찰가가 자기가 생각한 수익이랑 이어지는지, 괴리가 있는지, 제가 인정할 수 있는지,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공식, 두 번째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 건데, 제가 입찰하려는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등등의 물건이 있습니다. 이 물건이 있는데, 이거를 이제 1번씩 한번 대입을 먼저 해보면 수익이 얼마가 날지 약간 감을 잡아야 되는데, 우리가 좀 감이 없으니까 이 물건의 수익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려면, 아까 두 번째 말했던 비교환산법을 한번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예상 낙찰가율이 85%인 물건이고, 그게 입찰가가 됐습니다. 그 입찰가를 첫 번째 입찰가식에 넣어보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얼마 입찰될지를 알죠. 이 빈칸을 다 채워보는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? 얼마의 수익이 날지를 알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, 실제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물건이 있어요. 그런 건 바로 뭐다? 수익형 물건입니다. 수익형 물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대표적으로 기획사센터, 상가 이런 물건이 대표적인데,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지상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죠.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환산법을 사용하는데, 이 해당 지역, 해당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.
예를 들면 뭐 6%, 5%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수익률 환산법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. 계산식을 위에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거에 맞춰서 입찰하시면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내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실제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낙찰가 산정 방법을 어떻게 대입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지금 예시로 한번 뽑아봤어요. 8월 21일 날 이제 입찰해서 낙찰된 물건인데 제가 낙찰가 산정 방법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? 예상 매도가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도가가 네이버 호가로는 3억 5천, 3억 6천 정도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약간 예상 매도가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3억 5천이면 적당할 것 같고, 그럼 첫 번째 예상 매도가는 3억 5천,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. 3억 1,800만 원. 20명 입찰한 거 치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해서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. 그렇게 하면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. 두 번째로는 이 해당 번지의 과거 낙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하는 건데 이런 탭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동일 번지 매각 물건은 이제 보고 있는 물건이 이 물건이에요. 3억 1,800. 이걸 보시면 여기 두 건은 24년 초반 물건이죠. 24년 2월 물건, 24년 6월 물건. 그리고 이건 24년 12월 물건. 이거는 25년 2월 물건. 이건 25년 8월 물건이에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%대의 낙찰이 됐어요.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85%. 그리고 올해 초반에는 84%의 낙찰이 됐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입찰하신 분은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쓰신 것 같아요. 86%로. 그래서 86%로 입찰을 하셨고 그래서 낙찰이 되셨다. 금액도 보면은 3억 1,300, 3억 1,800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쓰셔가지고 낙찰이 되셨다. 아무래도 이게 20명 입찰이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입찰을 해서 낙찰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의 수익금 이렇게 경쟁이 많아도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86% 입찰해서 낙찰되신 것 같습니다. 경매는 꿀팁 경매. 사실 입찰가 산정 방법 별게 없어요. 이게 다 전부거든요. 이걸 활용해서 폐찰이 아닌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